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어. 늦은 오후 윤태준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석양이 물든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운 기업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아들은 후계자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의 세상은 숫자와 계약서, 그리고 체면으로 이루어진 질서 속에서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영상을 이어가시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윤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들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도현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평범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힘이 깃들어 있었죠.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 생각까지 있습니다. 태주는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 자신이 외면했던 한 사건의 그림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회의실, 그리고 눈물 흘리던 한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나? 서지은이에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덮고 자리를 털었습니다. 그래, 잘 알았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들어가자꾸나. 도연은 눈치를 살피며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주는 의자에 몸을 깊이 묻었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지은. 그 이름은 20년 전 자신이 내린 한 결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옛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사이에서 그는 김명숙 해고 보고서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글자들이 과거를 되살렸습니다. 당시 한 하청업체의 여직원이 부당해고를 호소했으나 태주는 회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묵살했습니다. 그 여직원의 이름이 바로 김명숙, 서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과거의 결정이 지금 아들의 미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허공을 헤맸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도연의 웃음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 과연 허락해야 하는가?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해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렇게 다시 그의 문 앞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른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태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왜 하필 그 여자의 딸이란 말인가? 그의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비극의 문이 열리고 있었죠. 며칠 뒤 윤태준 회장의 저택은 오랜만에 분주했습니다. 도연의 결혼 상견례가 곧 있을 예정이었죠. 가정부들이 식탁보를 교체하고 정원사는 정원의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집안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준비 과정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도연이 설레는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지은 씨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먼저 들르고 싶다고 하네요. 태주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그러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지은이라는 사람 뒷조사 좀 해봐. 비서 장 실장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면 그 뒤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오후 비서는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신상, 가족관계, 학력, 직장 이력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묻힌 김명숙 전 전자협력업체 직원이라는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자 마음속에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분과 아는 사이이십니까?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확인 차원일 뿐이야. 그러나 그의 손등엔 핏줄이 굵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야. 하필 왜 지금이란 말인가. 며칠 후 태주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보고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랜 비서인 장 실장은 처음으로 회장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회장이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쳐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약혼녀 지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기 전 식사 자리에서 간단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지은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도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긴장 때문이었죠. 문이 열리자 도연의 밝은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젊은 시절 김명숙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지은은 공손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예의 바르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잔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고개 숙인 채 울던 명숙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서명하던 그 순간의 차가운 펜촉. 식사 내내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눈치를 보며 도연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녀 역시 어딘가 낯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태준의 시선은 너무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먼저 자리를 정리하자 태준은 짧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상견례, 내가 직접 장소를 정하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두 가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죄로 인해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정원 나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견례가 모든 걸 바꿔놓겠구나. 토요일 오후 서울 북쪽의 한 고급 한정식당.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방 안에는 네 사람의 자리가 미리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식탁보 위로 유리잔이 반짝였고 중앙엔 계절꽃이 담긴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태주는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과 지은이 들어섰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김명숙이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안에 숨은 감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를 알아보는 데는 단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이 해고 결재를 내렸던 여인. 지은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태주는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게. 자리들 앉게.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목소리 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긴장을 풀기 위해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는 요즘 회사 프로젝트로 많이 바빠요.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하고요. 태주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명숙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해고 통보서를 들고 울던 자신,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회사 방침입니다라고 말하던 남자의 얼굴. 그때 그 남자가 지금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연과 지은이 대화를 이어갈수록 두 어른 사이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명숙이 차를 따르려 할 때 태주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잔을 잡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습니다. 순간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고 태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시간과 무수한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 태준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태준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지은 씨 회사 일정도 그쯤이면 여유가 생긴대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태주는 과거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뒤섞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야. 아마도 죄가 인연으로 돌아온 걸지도 모르지. 명숙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끝에 놓인 휴지를 천천히 접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침묵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말해야 한다고. 그녀는 태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묘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견례가 끝나고
네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과 지은은 손을 잡고 웃었지만 뒤에 남은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의 운명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집무실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명숙의 해고 당시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과거가 나를 찾아왔군.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윤태준 회장은 회사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읽는 척하며 한 줄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가 식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는 그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보고서의 글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김명숙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비서에게 옛 인사기록을 가져오라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그는 회장이 평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을 때는 말을 아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잠시 후 낡은 파일철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희미하게 2005년 협력업체 정리안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당시 부당해고로 논란이 되었던 몇몇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한 줄에 김명숙 근무 태도, 불량 및 허위 진술이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허위 진술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의 잘못을 덮기 위해 명숙이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멈췄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비서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편 도연은 약혼을 앞두고 들뜬 기분으로 지은과 함께 예식장 예약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님이랑 어디서 전에 만난 적 있으세요?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뭐 있겠니? 괜한 생각하지 말고 내 앞길이나 잘 준비해. 하지만 그 미소 속엔 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녀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혼자 거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회사에서 받은 해고, 통보서, 그리고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서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전자부당해고, 논란, 피해자 김명숙 씨 눈물의 증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이제 와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이야. 눈가에 번진 주름 사이로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아들을 회사로 불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었습니다. 도연아, 결혼은 말이야 신중해야 한다. 물론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렇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연도 있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태주는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산업단지 근처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사라진 협력업체 건물의 자리가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 자리를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의 흔적,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상처가 아직 저 사람 마음에 남아있을까? 그날 밤 명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멈추고 다시 눌렀다가 또 멈췄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명숙 씨입니까? 네. 오랜만이네요. 그날의 일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남아있죠. 하지만 이젠 복수보단 진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두 사람의 마음속엔 같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다가올 어떤 폭로의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공기엔 눅눅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의 집 거실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식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명숙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윤태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마주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당신과 내 아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는 젖은 외투를 벗으며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때 회사 회장이던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죄인처럼 무겁고 지친 얼굴만 남아 있었죠. 그때 당신이 겪었던 일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셨겠죠. 명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겁이 났습니다. 회사가 흔들릴까,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웠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려 했을 때 나는 그냥 묵인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그 묵인 때문에 나는 일터를 잃었어요. 아이 하나 데리고 하루 세끼를 걱정하며 살았죠. 그때 당신은 신문 속 기사 한 줄로 끝냈겠지만 내 삶은 그날 이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죠?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의 따님 지은 양내 아들 도연과 결혼하려 합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서 당신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결혼은 나로선 축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러실 겁니다. 명숙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혼란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죠? 당신의 잘못, 내 상처, 그건 우리 세대의 일이에요. 아이들은 다르게 살 수 있어야죠. 그 말에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든 상처 위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언제나 구원은 아니에요. 어쩌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지은이 비를 피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은 거실 한가운데 마주선 두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준과 명숙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단순하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도연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잠시 미뤄야겠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명숙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기지 마세요. 그러나 태주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드러날 거예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혹시 예전에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 어머니는 내 회사에서 일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해고했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삼켰고 도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가족의 균열을 대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사랑과 혼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진실이라는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지난 고통과 도연의 아버지가 만든 상처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마른 자리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마음속은 허전했습니다. 문득 휴대폰 화면이 켜지더니 도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연 역시 집안에서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식탁 너머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피로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말한 게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은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이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탓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중요한 건 두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아버지 세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선택이에요. 그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지은의 집 앞. 도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 하나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명숙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여긴 왜 왔어요? 지은 씨를 만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지은이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건 저도 같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지은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힘들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잘못으로 당신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다는 건 그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순간 명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 그림자에 갇히면 햇빛을 볼 수 없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결연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게요.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명숙은 딸의 곁에 다가가 등을 다정히 감쌌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신 울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무게가 서로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가 멎은 도시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눈빛은 멍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도연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과 과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태준 회장. 제목은 진실에 대한 사과. 지은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자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지은 양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잘못, 그리고 당신에게까지 상처를 준 제 과거를 사죄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명예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제 아들은 그 과거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디 그 짐을 제게 돌려주길 바랍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지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의 말 같네요. 같은 시각 태주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 안정이 필요함.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많이 무리하셨죠? 일보다 사람 마음을 먼저 돌보셔야 할 때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명숙과 도현 그리고 지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명숙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원망보다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도 괜찮겠습니까?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가요?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으로서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습니다. 태주는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예전에 기획했던 사회공헌 사업의 원안입니다. 당신이 징계당하며 묻힌 그 프로젝트를 다시 세상에 내놓으려 합니다.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나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 세대가 먼저 용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요. 명숙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들리네요. 태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아직 시작이니까요. 며칠 후 도연은 작은 카페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의 프로젝트를 복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공식 자료에 남을 거예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대요? 네. 아버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진심을 믿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도연은 장미를 그녀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지은은 조용히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 순간 카페 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로소 어제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가지 사이로 연두빛 새싹이 돋고 부드러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 위에 조용히 흙을 덮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희망 나눔 재단 설립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윤태준 회장과 명숙이 나란히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원망과 오해를 넘어 두 사람은 이제 사회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동시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는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끝났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도연이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여유가 비쳤습니다. 기다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도연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사이를 채운 건 따스한 바람과 새소리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회사 이사회 자리에서 물러나셨어요. 이제 그 재단 일에 전념하신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정말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가 없던 일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걸 짊어지면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어른이 되는 거겠죠.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은 곳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한편 명숙은 집안 거실에서 오랜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일 사이에서 한 장의 오래된 신문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직원의 해고, 논란, 내부 갈등으로 이어져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종이함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됐네요. 탁자 위에는 도연과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우리 세대가 닫아버린 문을 너희가 다시 열어주길 바란다. 그날 오후 윤태주는 병원 정원에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재단 설립식에서 명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군. 그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과 도연은 도시 외곽의 작은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이며 하늘 전체를 붉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살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늘 예쁘네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가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감싸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긴 이야기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준님의 인생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파국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한 마지막 열쇠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 희망이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게 인생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